사실 그 메탈하고 리간드의 그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를 코디네이션 그 본딩을 잘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네, 실제로도 이제 징크 메탈이온 대신 카파를 활용한다던가 또는 제올라이트의 안정한 구조를 특성을 까서 모프에 미믹해 본다던가 시도 등으로 물 강성을 늘리는 시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보다는 이제 이 징크와 BDC 기반 흔히 물에 약하다고 알려진 이 모프의 물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BDC의 치환기를 달아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물에 대한 안정성을 막 풀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몇 가지는 한 시간씩 물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베이프를 좀 준다든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은 어떻게 요새는 물에 대한 안정성을 그 확인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일단 실제로 상온에서 두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온도에서 수증기에 노출시키는 방법도 물에 넣고 끓인다고. 그런 것도 네. 네, 끓여서 이건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대기 중에서도 5일 이상 안정했고 게다가 액체 상태의 물과 이렇게 아예 혼합을 해서 슬러리를 만든 상태에서도 굉장히 안정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온도를 높이는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저희가 TGA를 통하여 열정 안정성을 테스트해 본 결과 400도까지 안정하다는 점에서 물을 실제로 끓인다고 해도 물 장성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끓였는데 1시간 끓이고 파우더 XRD 패턴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 제가 마늘을 드릴게요.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가스 흡착하는 걸 테스트를 해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 그래프를 보니까 아까 뭐 교수님 비슷한 지적을 하셨는데 전 잘 모르는 거기 소재를 잘 모르는 소재이기 때문에 뭐 흡착된 양을 측정하신 건 알겠어요. 근데 밑에 보면 압력이 나와 있는데 Absolute Pressure P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이게 무슨 단위인지 모르겠거든요. 어떤 단위, 어느 정도 압력까지를 높여가면서 테스트를 하신 건가요? 밀리밀리 H지고 실제 상압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기압 정도까지 봐서 테스트를 안 한 건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존재하는 모프로크 구조를 이용한 효과적인 이산화탄소 흡착제가 갖춰져야 할 뭐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한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소재는 어느 정도 도달한 거죠?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나요? 저희 생각에는 일단은 흡착 저감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네. 선택성과 용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벌집 구조는 선택성 면에서 매우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로축이 보통 논문을 살펴보게 되면 거의 100단위 정도로 상당히 크게 되는데 하지만 저희의 결정의 경우에는 약간 10단위로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성이 좋다는 것도 저는 선택 동의를 못 하겠는데 그냥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 건데 어쨌든 그렇고 알겠고요. 다음에 모프라는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마이크로스코픽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걸 생각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물성은 매크로스코픽한 거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뭐 비드나 이런 형태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 모프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뭐 붙이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모프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전체적인 가스를 흡착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뭐 매크로스코픽하게 만드는지도 중요한 팩터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저희도 처음에 단순히 이걸 많이 생산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런 템플릿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흡착 해봤어요. 흡착 실험 어디 했어요? 흡착은 저희 실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흡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아쉽게도 그 머신 디펜던트하다. 그래서 어떤 흡착 장치를 쓰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좀 싼 거 쓰면 흡착이 안 나오니까 좀 비싼 걸 쓰면 흡착이 안 되는 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도 이제 이게 뭐 흡착이 좀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 모티를 가지고 또 다른 학교에 또 흡착 장치 좋은 데 있는 사람한테 또 좀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고등학생인데 좀 찍어달라고 하면 이게 그러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이쁜 데이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베이스 AP 2000이라는 기계인데 올해 다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흡착 장치 되게 디펜던트하니까 그런 걸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실 그러니까 물론 그 하이드로포빅한 그런 걸 달아가지고
이제 뭐 와르 스테빌리티를 높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혹시 또 다른 본인들 나름대로 또 다른 걸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봤어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물에 완전하게 안정한 구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선택성을 늘리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BDC 기반 목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이런 방향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흡착을 하는 환경에서 그 가스를 세퍼레이션 할 때 실제 그 대기와 직접 컨택을 하지 않고 펄플로로 카본이나 그런 걸로 먼저 목표를 감싼 다음에 기체를 인다이렉트하게 익스체인지를 하면 물은 일단 그 용매 페이즈 상에서 걸러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기체만 이렇게 교환하는 식으로 실제 어플리케이션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목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 분자가 포 안에 들어와서 메탈 플러스를 공격하면서 이제 물에 불안정하게 되는데 그 포 안에 약간 하이드로포빅한 올가닉 몰레큘을 템플릿으로 활용한다면 물 분자의 접근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생각했습니다. 물이 이제 그 메탈 크리스탈을 쳐서 다시 이제 그게 실제로는 이제 그 뭐 에센스 타입 같은 거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리간드 디소시에이션 되는데 그게 그 리버스블해요, 이 리버스블해요. 그럼 보통 리버스를 한 경우도 있고 일리버스를 한 경우도 있으나 제가 알기로 목5에서는 비과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건 다 메탈 리간드 본드는 정말로 웬만해서는 다 약하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그것도 일종의 이퀄리브럼이 있다고. 그래서 이퀄리브럼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자꾸 물이 들어가서 치고 그게 다미넌트해지면 이제 프레임워크가 깨지는 거지만 근데 그걸 쳐고 그러니까 물에 그 리간드가 익스체인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프레임워크가 계속 유지만 시킬 수가 있으면 그놈들을 여전히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메탈 노드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러니까 리간드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메탈 오르게닉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인터페네트레이션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게 여러 가지가 딱 서로 엮여 있게 되면 그 엮여 있는 것을 파이 스태킹이라든지 그런 걸 하게 되면 이제 리간드끼리 이제 서로 되게 좋아 딱 붙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메탈 로드가 쳐가지고 그게 좀 깨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리버스로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고 예, 그런 것도 아무튼 이야기한 것도 또 나름 되게 좋은 아이디어니까 계속 고민을 해요. 감사합니다. 시간